사와디카.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강의에 있어서 저희 태국어의 모음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볼 거예요. 태국어의 모음은 총 32개가 있고요. 이 모음들이 장음과 단음으로 구분을 해요. 자, 장음이라는 게 뭐죠? 발음을 길게 해주시면 되고요. 단음이라는 건 발음을 짧게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이 장음이라는 걸 생음이라고도 말을 하곤 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생음이라는 명칭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지 나중에 이제 성조를 공부를 할 때 이 명칭이 자주자주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명칭에 대해서는 외워두셔야 되고요. 생음, 사음 이렇게 있어요. 생음은 장모음이고요. 사음은 단음, 짧게 발음하는 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태국어의 모음이 32개이다 보니까 제가 강의를 두 강의에 거쳐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강의 노트를 함께 봐주시겠어요? 자, 강의 노트를 보시면 모음 해서 이렇게 쫙 나와 있는데요. 모음 칸에 네모 칸이 자음이 오는 위치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모음들이 네모 뒤에 오는 것도 있고 위에 오는 것도 있고 옆에 오는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뭐 옆에와 위에 같이 오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모음의 위치들이 어떻게 위치하고 있는지 그것과 함께 자음과 모음이 결합을 했을 때 어떻게 발음이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모음 중에 첫 번째 모음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음은 언제나 태국어는 동그라미부터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모음, 이 모양이죠? 동그라미부터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자음은 이 앞에 위치하는 거겠죠? 이게 자음 위치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발음을 짧게 아 라고 발음을 해주시면 돼요. 다 같이 해볼까요? 아 라고 발음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이 강의 노트 옆에 보시면 발음에 아 라고 있고요. 그 옆에 보기 해서 자음과 결합된 문자를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앞에 자음 어떤 거와 결합이 되어 있죠? 이 친구와 함께 결합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 친구 어떤 친구였어요? 그렇죠. 중자음에 있던 친구였는데요. 이 친구 쩌짠이라는 친구였죠. 그래서 초자음으로 올 때 발음이 쌍지옷으로 발음이 되죠. 그러면 자음 쌍지옷과 모음 아가 결합을 했으니까 발음은 짜라고 발음이 되겠죠. 짧게 발음을 해주시면 되고요. 아직 여러분이 성조를 배우지 않으셨지만 제가 발음하는 성조와 함께 이렇게 발음을 연습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성조 연습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친구는 일성, 밑으로 떨어지는 음으로 이렇게 발음을 해주시면 돼요. 같이 해볼게요. 짜, 짜 라고 발음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친구의 뜻은 미래 조동사예요. 이 친구가. 미래 조동사인데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간략하게 이렇게 단어가 나올 때마다 제가 뜻도 함께 설명을 드릴 테니까 가능하시면 뜻과 함께 이렇게 외워주시는 게 좋겠죠? 자, 그럼 두 번째 자음을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자음을 보시면 역시 자음은 이렇게 앞에 있어요. 동그라미 앞에 자음이고요. 그리고 모음이 이렇게 뒤에 있죠. 이 친구가 어떻게 불리워지는 모음이냐면요. 길게 라고 길게 발음을 해주시면 돼요. 자, 옆에 보기를 보니까 어떤 단어들이 있는 거죠? 이 모음과 같이 결합이 되어 있네요. 이 친구 어떤 자음이었어요? 그렇죠. 여약 했던 Y 발음이 나는 친구였어요. 그렇죠? Y 발음에다가 아가 결합을 하다 보니까 이 아가 곧이곧대로 아라고 발음이 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영어로 생각을 해볼게요. Y와 A가 같이 결합을 하면 발음 어떻게 하실 수 있죠? 그렇죠. 야라고 발음을 하실 수 있죠. 그거와 마찬가지의 격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 역시 Y 발음과 아 발음이 결합을 했기 때문에요. 발음은 야 이렇게 길게 해주시면 돼요. 이 친구의 성조는 평성이에요. 평성이 이렇게 곧바로 발음이, 그러니까 소리가 나는 친구죠.
그래서 발음 같이 해볼게요. 야, 야 라고 발음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친구의 뜻은 약, 저희가 아플 때 먹는 약 있죠. 그 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보기에서 이어서 한 개를 더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자, 위에 있는 영어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글씨가 있어요. 그렇죠? 자, 첫 번째 이 초자음으로 온 이 자음이 어떤 친구였나요? 네, 러르아 할 때 R 발음이 나는 친구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초자음은 리을, R 발음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리을과 함께 지금 모음, 아가 같이 왔죠. 아가 같이 왔고요. 뒤에 뭐가 있어요? 뒤에 뭐가 왔는데 이 친구는 받침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받침인데 이 친구, 이 자음 뭐였죠? 네, 너누라는 친구였죠. 그래서 이 친구가 받침, 즉 종자음으로 발음이 될 때 어떤 발음이 나요? 네, 니은 발음이 나요. 니은 발음이 나서 자, 발음은 란이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 단어는 삼성 쭉 올라가는 발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쭉 올라가는 발음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같이 발음을 해볼게요. 란이라고 발음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친구의 뜻은 가게, 상가, 점포 같은 거 있잖아요. 가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어서 세 번째 모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음은 여기에 위치하고 이 모음이 자음 위에 위치를 해요. 이렇게 위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친구는 발음이 짧게 이 라고 발음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자음과 결합을 했는지 보기를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어요. 자, 보시는 것처럼 자음 위에 모음이 온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러면 이 발음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첫 번째, 이 초자음, 이 친구가 어떤 친구였죠? 네, 가장 첫 번째 했던 꺼까이라는 친구였죠? 그래서 이 친구가 초자음으로 왔을 때 발음은 쌍기역 발음이 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쌍기역 발음과 모음, 짧은 모음 이가 결합을 했어요. 그러면 이 뒤에 오는 거는 받침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죠. 자, 이 친구 방금 전에 저희 함께 했던 너누라는 친구였죠. 그래서 종자음, 즉 받침으로 올 때 발음이 니은 발음이 났죠. 그래서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낀이라고 발음해 주시면 되고요. 이 친구의 성조는 평성이에요. 자, 같이요. 낀이라고 발음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단어는 먹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어서 다른 단어를 보도록 할게요. 이런 단어가 와 있네요. 그쵸? 자, 이 친구 역시 모음이 지금 자음 위에 위치하고 있죠?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초자음, 이 친구 어떤 자음이었죠? 네, 뻐블라 라는 자음이었어요. 뻐블라. 그래서 초자음으로 왔을 때 발음은 쌍비읍 발음이 나죠. 네, 그래서 쌍비읍 발음이 나고요. 그리고 모음 이와 자, 받침으로 온 이 친구 어떤 친구죠? 네, 더덱이라는 친구였죠. 그래서 받침이 디귿 발음으로 오면 돼요. 그리고 성조는 일성이에요. 자, 일성 떨어지는 의미죠. 자, 그러면 발음이 어떻게 될까요? 삐이라고 발음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단어의 뜻은 닫다라는 뜻이에요. 뭐 문을 닫다라는 그 닫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네 번째 모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4번 모음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자음은 이렇게 밑에 있어요.
밑에 있고 모음이 그 위에 위치하는 거 아실 수 있으실 텐데요. 자, 쓰는 방법 잘 보세요. 여기 밑 받침부터 가는 거예요. 가고 올라와서 여기서 일자가 이렇게 올라가요. 이해되시죠? 다시 한번요. 여기 밑에서 이 순서로 올라갔다가 위로 올라가는 이 순서로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그럼 옆에 있는 보기를 보도록 할게요. 옆에 있는 보기를 보면은 이 자음과 모음이 결합이 되어 있어요. 자, 역시나 순서 잘 보시고요. 보시면 이 친구 어떤 자음이었죠? 조금 전에 저희가 함께 했던 더덱이라는 친구였죠? 그래서 더덱이 초자음으로 왔을 땐 디귿 발음이 나요. 그래서 디귿 발음과 모음, 이라고 길게 발음이 되는 이 모음이 같이 결합이 됐을 때, 자, 발음 어떻게 되죠? 평성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디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디라는 이 단어의 뜻이 좋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영어로 비교를 하자면 good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그러면 옆에 있는 보기 또 하나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이 자음과 결합이 되어 있죠. 자, 이렇게 위로 올라갑니다. 보시면 이 자음 어떤 발음이 났던 친구죠? 네, 머마라고 발음이 났던 친구예요. 머마, 이 친구가 초자음으로 발음이 될 땐 미음 발음이 나죠. 그래서 미음 발음과 자음과 이 자음이 결합을 해서 어떻게 발음이 되냐면요. 평성으로 해주셔야 돼요. 미라고 발음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친구의 뜻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어서 몇 번인가요? 5번. 5번 모음을 보도록 할게요. 5번 모음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로 자음은 밑에 위치한 거 아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모음 쓰는 순서 볼게요. 제가 보통 태국어는 동그라미부터 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모음 같은 경우는 밑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이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밑에서부터 시작했다가 여기서 꺾였다가 동그라미를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이해되시나요? 다시요. 밑에서부터 이렇게 꺾였다가 올라가셔서 조금 더 올라가셔서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보기와 함께 이 모음이 자음과 결합을 했을 때 어떤 발음이 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런 단어가 있네요. 모음. 보시다시피 자음 위에 위치하고 있죠? 그리고 자, 이런 자음들과 라는 모음이 결합을 했어요. 자, 잠시만요. 이 모음 발음이 어떻게 되죠? 짧게 라고 발음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우선 첫 번째 이 자음을 살펴볼게요. 이 자음이 어떻게 발음이 났던 친구죠? 네, 따오라고 발음이 났던 친구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초자음으로 왔을 때 쌍디귿 발음이 났던 친구죠. 그래서 쌍디귿 발음과 모음, 짧게요. 가 결합을 했고요. 그러면 이 친구는 받침이겠죠? 종자음이겠죠? 이 친구 뭐였죠? 네, 제일 첫 번째 있던 꺼까이라는 친구죠. 그래서 꺼까이가 초자음으로 발음이 될 때는 쌍기역 발음이 났지만 종자음, 받침으로 발음이 될 때는 기역 받침이 나죠. 그래서 득이라는 발음이 나게 돼요. 그리고 성조는 일성입니다. 자, 같이 해볼게요. 늑이라고 발음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친구는 건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건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어서 6번 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역시 자음은 밑에 있고 모음이 위에 위치한 경우예요. 마찬가지로 밑에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리고 반달을 그려주신 후에 일자가 이렇게 뻗어나가요. 그리고 하나가 더 있죠? 이렇게. 한 줄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발음 어떻게 된다고요? 네.
라고 발음이 되죠? 그러면 보기와 함께 이 친구가 어떻게 발음이 되는지 살펴볼게요. 자, 보시면 이런 자음들과 함께 있는데요. 자, 이 친구 발음 어떻게 나는 친구였죠? 네, 더덱이라는 친구였죠? 그래서 초자음으로 왔을 땐 발음이 디귿 발음이 나요. 그리고 저희 함께하고 있는 장모음 으죠. 길게 발음해 주시고요. 받침에 뭐가 왔어요? 머마가 왔죠. 그래서 이 친구 머마는 받침으로 왔을 때 미음 발음이 났었죠. 그래서 발음을 이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성조는 일성, 떨어지는 성조예요. 그래서 이라고 발음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이라는 이 단어는 마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옆에 있는 또 다른 보기를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자, 이 단어 보시면 첫 번째 이 자음 어떤 친구였죠? 네, 여약이라는 친구였어요. 저자음이었죠. 그리고 여약 이 친구 초자음으로 발음이 될 때 Y 발음이 나요. 그쵸? 그래서 제가 불가피하게 Y 발음을 동그라미로 쓰는 거는 한국어로 표기할 발음이 아니기 때문에 Y 발음은 없잖아요. 한국어로. 그래서 불가피하게 동그라미, 이응 발음으로 쓰는 거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발음 나죠? 길게요. 그리고 받침은요. 그쵸? 뭐마 위에서 나왔던 똑같은 친구예요. 그래서 미음 받침이 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음이라고 썼는데요. 발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Y 발음이니까 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성조는 평성으로 해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요. 이라고 발음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친구의 뜻은 빌리다 라는 뜻이 있어요. 뭐 가방을 빌리다, 돈을 빌리다 할 때 그럼 빌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어서 7번 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보기를 보니까 어떤 발음이 나와 있죠? 네, 짧게 발음이 되는 우가 나와 있어요. 이 우라는 친구는 자음 밑에다 써주는 거예요. 밑에다 써주는데 이 끝에 부분 있죠? 자음을 벗어나진 않지만 좀 오른쪽 부분에다가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동그라미부터 그릴 거예요. 자, 동그라미부터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숫자 9와 똑같은 모양이죠. 다시요. 동그라미부터 쓰셔서 이렇게 내려오시면 돼요. 숫자 9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친구 발음이 어떻게 나죠? 우라고 발음이 나요. 그럼 보기를 보면서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 한 번 더 볼게요. 자, 이 자음 밑에, 이 오른쪽 밑에다가요. 이렇게 써주시면 되죠. 그리고 이렇게요. 이렇게 써주시면은 발음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볼게요. 이 자음, 조금 전에 저희 함께 했던 여약이라는 친구죠. 그리고 초자음으로 갔을 땐 Y 발음이 나요. 제가 또 역시나 불가피하게 동그라미로 이응으로 쓸 거예요. 한국어로는. 그리고 이 친구 어떻게 발음이 나는 거죠? 우 발음이 나는 거죠. 근데 앞에 Y 발음 때문에 이렇게 발음이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표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Y에다가 우가 오면은 U라고밖에 발음이 될 수가 없죠. 그쵸? 그냥 이런 경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U에다가 받침 보니까 뭐가 나왔어요? 엉우라는 이 자음이 왔는데요. 이 친구가 초자음으로 발음이 될 땐 이런 음가로 발음이 돼요. 하지만 그러니까 받침으로 왔을 땐 어떻게 되죠? 네, 그냥 그대로 이응 받침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융이라고 발음을 해주시면 돼요. 평성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 융이라는 친구는요, 모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모기 있죠? 저희 피 빨아먹는 모기라는 뜻이 있고요. 만약에 이 위에 이거는 제가 지금 쓴 이거는요, 성조 부호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우시게 될 텐데요. 이렇게 이 성조가 붙게 되면은요, 발음이 이성으로 발음이 되거든요. 올라갔다 내려오는 발음이요. 그래서 융 이렇게 발음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 경우는 뜻이 달라져서 바쁘다 라는 뜻을 갖게 돼요. 네,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이어서 8번 모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모음을 보시면 자, 역시나 자음 밑에 위치예요. 그리고 오른쪽 부분에다가 쓰신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쓰시면 되는데요. 이 친구 동그라미부터 쓰시고요.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가시면 돼요. 자음 중에 버바이마이랑 비슷하죠? 똑같이 생겼죠? 하지만 크기가 작게 모음 밑에다 써주시면 돼요. 다시 어떻게 해요? 동그라미부터 써주시고 내려갔다가 올라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기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를 보시면 이 친구 밑에 이 자음 밑 오른쪽에 이렇게 써주시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자음 어떤 자음이에요? 네, 더덱이라는 자음이죠. 그래서 초자음으로 발음이 될 땐 디귿 발음이 나고 있고요. 디귿 발음이 나고 모음은 우 길게 발음이 나죠. 우라고 길게 발음되는 이 친구와 결합을 해서 발음은 두 평성으로 해주시면 돼요. 두라고 발음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라는 친구는요, 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뭐 책을 보다, TV를 보다, 뭐 이런 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9번을 보도록 할게요. 자, 9번 모양을 보시니까 자, 자음 왼쪽에도 모음이 있고 오른쪽에도 모음이 와 있다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볼게요. 자, 자음이 있고요. 그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데요. 동그라미부터 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동그라미부터 쓰셔서 이렇게 올라가시면 돼요. 되시죠? 동그라미부터 쓰셔서 이렇게 올라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자음 오른쪽에 있는 건 저희가 제일 첫 번째 같이 공부했던 아죠. 그 모양과 같아요. 그래서 동그라미부터 이렇게 써주시고 동그라미부터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자음과 결합을 했을 때 발음은 짧게 라고 발음이 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보시면 여러분들한테 약간의 힌트를 드리자면 어떤 자음 다음에 1번 아만 빼고요. 모음이, 그러니까 자음과 이런 모음 이렇게 있을 때요. 이 부호가 있으면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발음이 짧게 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 친구 발음이 짧게 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잠시만요. 이어서 배울 10번 경우를 볼게요. 10번 경우를 보시면 이렇게만 있어요. 이 모양만 있어요. 근데 이 모양인 친구가 발음이 원래 동그랗게 입술 하셔서 에라는 발음이 나는 친구예요. 에라고 발음이 나는 친구인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길게 발음을 해줘요. 에 하고 길게 발음을 해주시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짧게 에라고 발음을 해요. 왜냐하면 이 모음이 붙었기 때문에 이 모양의 모음이 붙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모음이 다른 모음과 같이 왔을 때는 짧게 발음이 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어서 이거에 관한 설명은 제가 이런 모음이 났을 때 더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시 9번으로 돌아와서 이 발음 어떤 보기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역시 동그라미부터 해서 위로 올라간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이 잠과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 친구는 발음이 한 개로 나는 라는 친구예요.
모음이 2개 왔다고 막 발음이 막 많아지거나 꼭 그런 경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라고 발음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 자음 어떤 자음이었죠? 네, 따오 라고 발음이 나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초자음으로 왔을 땐 쌍디귿 발음이 났죠. 쌍디귿과 짧은 발음이 와서 라고 발음이 돼요. 자, 성조는 떨어지게 일성으로 떨어지는 일성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같이 발음해 볼게요. 라고 발음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친구는요. 발로 차다 할 때 그런 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걷어차다 뭐 이런 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 10번에 있는 애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동그라미부터 이렇게 써주셨다가 올라가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는 어떻게 발음이 난다고요? 네, 라고 길게 발음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라고 길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보기와 함께 보도록 할게요. 동그라미부터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역시나 동그라미부터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이거는 성조예요. 여러분들 아직 안 배우셨으니까 모릅니다. 네. 자, 이런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초자음이 어떻게 발음이 나고 있는 거죠? 러링이라는 자음이에요. L 발음이 나는 친구예요. 그리고 특이한 건 받침이 자음 바로 옆에 온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이 모음 바로 옆에 있는 건 초자음이고요. 그 뒤에 오는 건 받침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돼요. 물론 안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강의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나중에 강의를 보시면서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보시면 자 초자음 이 친구 러링 발음 나는 친구였죠. 그래서 리을로 쓰겠습니다. 그리고 모음은 에죠. 길게 발음이 나는 에고 받침 모았어요. 어떤 친구 같죠? 너누라는 니은 받침이었어요. 그래서 발음은 렌이라고 해주시면 되죠. 근데 이 친구는 이성,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이런 음을 가진 이성으로 발음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렌 이렇게 발음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렌이라는 이 친구는요. 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11번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11번 역시 앞서 배운 것들과 마찬가지로요. 자음 왼쪽과 오른쪽에 같이 오고 있어요. 모음이 동시에. 근데 보시면 위에 저희 같이 공부했던 이런 애와 다르게 이 모양이 2개가 있죠? 동그라미부터 쓰셔서 위로. 이 모양이 2개가 있어요. 그리고 옆에 단모음 아의 모양이 이 모양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는 발음을 입술을 좀 옆으로 벌려 주셔서 라고 발음을 해주시면 돼요. 자, 잠시만 강의 노트를 보시면 11번의 에와 12번의 에를 보도록 할게요. 자, 11번과 12번 모음의 차이점은 이 모양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다르죠. 그래서 11번 이 모양이 있으면 발음을 짧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 모음이 없으면 발음 길게 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친구 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를 보시면 어떤 자음과 결합을 하고 있죠? 네, 이 친구와 결합을 하고 있어요. 이 친구 어떤 친구였어요? 네, 러링 했던 L 발음이 나는 친구였죠. 러링이라는 친구와 결합을 해서 그러면 이 단어 발음 어떻게 돼요? 그렇죠? 레라고 발음이 나죠. 근데 이 친구는 삼성 이렇게 위로 쭉 올라가는 음으로 발음을 해주시면 돼요. 자, 같이 해볼게요. 라고 발음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친구는 그리고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어서 12번을 보도록 할게요. 12번 보니까 이거 없는 바로 이거죠. 이것만 앞에 있는 이 부호만 있어요. 이 모음만. 그래서 이 모음 어떻게 쓴다고요? 동그라미부터 가서 위로 가는, 동그라미부터 가서 위로 가는 이런 모양으로 쓰이고 있어요.
그럼 보기를 보면서 어떻게 쓰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동그라미부터 가서 위로 가고요. 동그라미부터 가서 위로 가죠. 그리고 이런 자음과 같이 결합을 했네요. 이거는 성조 부호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보시면 이 친구 발음이 어떻게 날까요? 이 모음이 뭐마라는 친구였죠. 그래서 초자음이 미음 발음이 나요. 미음으로 발음이 나고 이 모음이 길게 에라고 발음이 되던 친구였어요. 그래서 이 모음과 결합을 해서 매라고 발음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단어는요. 그리고 이 단어는요. 이성,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음으로 소리를 내주시면 돼요. 자, 같이 발음 한번 해볼까요? 라고 발음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친구는 엄마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엄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13번을 보도록 할게요. 13번 같은 경우는 쓰실 때 이제 유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자음이 이렇게 있어요. 하지만 이 모음은 자음보다 더 길게, 더 키가 크게 써주셔야 돼요. 역시 마찬가지로 동그라미부터 그리시면 되는 거고요. 동그라미부터 그려서 위로 올라가요. 그리고 여기서 한번 이렇게 꺾이고 이렇게 가죠. 자, 보시는 것처럼 이 모음은 자음보다 더 길게, 더 크게 써주셔야 돼요. 말씀드렸던 공책에 세 줄이 있을 때 중간부터 시작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런 모음들 때문이에요. 이런 모음이 한 줄을 넘어서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친구 발음이 어떻게 나고 있는 거죠? 자, 오라고 발음이 나요. 하지만 오라고 발음이 나는 건요. 이 모양은 14번이에요.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길게 오라고 발음이 난다면 14번의 모양, 이것만 있는 거고요. 짧게 발음이 나면 어떻게 해주시면 된다고요? 그렇죠. 뒤에 이거를 이 모양의 모음을 써주시면 돼요. 그래야 이게 13번이 되는 거죠. 오, 짧게요. 그리고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14번에 오라고 길게 발음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13번의 보기부터 보도록 할게요. 보면 동그라미부터 가서 쭉 올라가요. 그리고 여기서 한번 이렇게 꺾여주죠. 그쵸? 그리고 자음은 어떤 자음이었어요? 이런 자음이었네요. 그리고 짧게 발음해주라는 이 부호를 써줬어요. 모음을 써줬어요. 자, 그리고 위에 여기 써져 있는 거는요. 성조, 이것도 역시 이제 성조 부호인데 아직은 여러분들이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시는 게 당연한 거예요. 자, 보시면 이 친구 발음이 어떻게 날까요? 이 모음은 짧게 오라고 발음이 나는 친구고 이 자음은 따오라는 친구였죠. 그래서 초자음으로 발음이 날 때는 쌍디귿 발음이 나고요. 그리고 오와 결합을 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요. 삼성으로 발음해 주시면 돼요. 어떻게 해요? 쭉 올라가게 발음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해볼게요. 또 라고 발음을 해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요. 또 라고 발음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친구는 상 있죠. 밥상 할 때 그런 상 테이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어서 14번이요. 이 부호가 없는 오에 대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쓰시면 된다고요? 밑에서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고 올라갔다가 이렇게 꺾어주시면 되죠. 자음보다 키가 크다는 거 유념해 주시고요. 자, 보시면 보기를 보도록 할게요. 보기를 보시면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꺾어주죠. 그리고 자음은 이런 친구들과 결합을 했어요. 자, 보시면 모음 바로 옆에 있는 이 친구가 초자음이고요. 이 다음에 오는 것은 종자음, 받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론 모든 경우가 그런 건 아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나중에 강의를 보시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으실 거고요. 자, 우선 그러면 발음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친구 초자음으로 발음이 될 때 어떻게 되죠? 뭐마라는 친구에서 미음으로 발음이 됐죠. 그리고 이 모음은 길게 오라고 발음이 나는 친구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친구
엉우라는 친구였죠. 그래서 종자음으로 할 때는 이응 발음이 나요. 그래서 이 친구 길게 발음을 해주시고 평성으로 해주시면 돼요. 몽이라고 발음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친구는 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시냐면요. 시계에서 몇 시 할 때 그런 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저희 마지막으로 이렇게 복습을 해볼게요. 발음과 함께 그 보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아 보기요. 자 해서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미래 조동사였죠. 2번 보기요. 약이라는 뜻이었고요. 란 가게라는 뜻이었죠. 이어서 3번이요. 보기요. 긴 먹다라는 뜻이었고요. 옆에 빛은 닫다라는 뜻이었고요. 4번 보기요. 좋다라는 뜻이었고요. 옆에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었어요. 5번 보기 늑 건물이라는 뜻이고요. 7번이요. 6번이죠. 6번 보기 듬 마시다 빌리다. 이어서 7번 보기 융 모기라는 뜻이고요. 바쁘다 라는 뜻이죠. 8번 보기 보다 라는 뜻이었죠. 9번 보기 사다 라는 뜻이었고요. 12번 보기 렌 놀다라는 뜻이고요. 11번이죠. 11번 보기 레 그리고 라는 뜻이고요. 12번 보기 매 엄마라는 뜻이었고요. 13번 보기 또 테이블이라는 뜻이고요. 마지막 14번 보기 몽 그래서 시라는 뜻이었죠. 시계의 시각의 시라는 뜻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 태국어의 모음 32가지 중에 14가지를 함께 공부를 해보았는데요. 옆에 있는 보기 쓰시면서 쓰시는 연습도 하시고 이렇게 단어 뜻도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자, 다음 강의 태국어의 모음 파트 2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하고 끝낼게요. สวัสดีค่ะ